옛날 옛적 조선 팔도를 떠돌며 각자의 재주로 밥벌이를 하는 3명의 사내가 있었습니다. 한 명은 사람의 얼굴을 보고 기륭화복을 점치는 관상가였고, 다른 한 명은 침술로 병을 고치는 의원이었으며, 마지막 한 명은 땅의 기운을 읽어 명당을 찾는 직관이었습니다.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묶어 삼잡이라 부르며 정식 학문이 아닌 잡술로 먹고 사는 이들이라며 다소 얕보기도 했지만, 세 사내는 자신들의 재주 덕분에 굶어 죽을 걱정은 없었습니다. 언제부터 이 셋이 함께 어울려 다녔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. 그저 배고플 때 밥 한 술 나누어 먹다 정이 들고 해가 저물면 주막방 하나를 빌려 함께 잠을 청하다 보니 어느새 피를 나눈 형제 못지않은 의리가 생겨났지요. 어느 맑은 날 그들은 한양에서 멀지 않은 한 마을을 지나 작은 시냇가를 따라 걷고 있었습니다. 하늘은 푸르고 솔바람은 시원했으나 끝없이 이어진 흙길의 다리는 천근만근 무거워져만 갔습니다. 에휴, 오늘은 신통한 관상 하나 보지 못하고 하루가 다 가는구나. 관상가가 커다란 비단 보자기에서 관상책을 꺼내 부채질을 하며 투덜거렸습니다. 사람 얼굴만 보지 말고 아픈 사람이나 좀 찾아보시게. 내 침 한 방이면 밥상 하나는 넉넉히 얻어먹을 터인데 어찌 이 고을에는 환자 한 명 없단 말인가. 의원이 허리춤의 침통을 만지작거리며 웃자 직관이 지팡이로 길가의 돌멩이를 툭 치며 말했습니다. 그리 한탄들 마시오. 내일쯤 좋은 묘자리라도 하나 봐주면 곡식 한 자루는 얻을 수 있을 것이오. 사람이 살다 죽으면 결국 땅으로 돌아가는 법. 풍수야말로 으뜸이 아니겠소. 셋은 그렇게 서로의 재주를 뽐내며 웃다가도 불어오는 흙먼지에 눈살을 찌푸리며 한숨을 쉬었습니다. 오늘은 괜히 길을 나선 게 아닌가 몰라. 에이, 사람 팔자야 어쩔 수 없는 것. 발길 닿는 대로 가다 보면 인연도 만나고 밥 한 그릇 얻어먹을 날도 있겠지. 허나 세상 일이란 게 어찌 알겠소. 관상자네가 사람 얼굴로 오늘 보듯 나는 저 산세를 훑어보니 오늘 안에 우리 셋이 아주 재미있는 구경을 하게 될 듯하오. 직관이 괜히 지팡이를 허공에 대고 휘젓자 관상가와 의원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.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무렵 그들은 마을 어귀의 한 주막을 발견하고는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습니다. 주막 안으로 들어서니 허름한 차림의 주모가 소반을 닦다 말고 그들을 힐끗 쳐다보았습니다. 아이고, 손님들이 오셨네. 먼 길 걸으셨나 보오. 얼굴에 먼지가 자욱하시구려. 예, 먼 길을 와서 그렇습니다. 물 한 그릇 주시겠소. 주모가 내온 시원한 물로 목을 축인 뒤 구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. 부엌에서 풍겨오는 구수한 된장국 냄새에 허기가 더욱 심해졌지요. 그때 관상가가 물끄러미 주모를 바라보더니 그의 얼굴에 묘한 불안감이 서렸습니다. 주모,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내 말 한마디 들으시겠소. 왜 그러시오? 음식에 뭐 문제라도 있소? 그게 아니라 제가 사람 얼굴을 좀 볼 줄 아는데 주모의 관상을 보니 오늘 오후가 지나기 전에 큰 화가 미칠 상이요. 그 말에 주모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습니다. 옆에 있던 의원과 직관도 진지한 얼굴로 주모를 바라보았지요. 어이구, 양반. 그게 무슨 말씀이시오? 우리 집에 화가 닥친다니. 그럼 그 화를 피할 길은 없겠소? 아주 없는 것은 아니오. 다만 방법이 기이하니 마음을 단단히 먹으셔야 할 것이오. 뭐든 하겠소이다. 우리 집 기둥뿌리가 뽑히는 것보다야 내 잠시 창피한 것이 낫지요. 그럼 부디 이리 하시오. 큰 저고리를 걸치고 머리를 풀어헤친 채 지붕 위를 오르내리며 왔다 갔다 하시오. 주모는 잠시 망설였지만 불안한 마음에 결국 관상가가 시키는 대로 머리를 풀어헤치고 지붕 위를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. 그 모습이 어찌나 기이했던지 마치 귀신이 지붕 위를 노니는 듯 했습니다. 바로 그때였습니다. 산 너머에서 나무를 하던 주모의 남편이 땔감을 지고 돌아오다가 멀리 자기 집 지붕 위에 있는 기이한 형상을 보게 되었습니다. 아이고, 저게 대체 뭔 꼴이냐? 우리 집 지붕 위에 귀신이라도 붙었나? 누구기에 저리 미친년처럼 왔다 갔다 한단 말인가?
궁금증에 사로잡힌 남편이 그 모습을 더 자세히 보려고 언덕 아래로 내려가려던 순간 발을 딛고 있던 소나무 뿌리가 갑자기 툭 부러졌습니다. 남편은 가까스로 몸을 뒤로 빼며 넘어졌고 바로 그 순간 산 위에서 커다란 바위 덩어리가 굴러떨어져 방금 전까지 그가 서 있던 자리를 덮쳤습니다. 이거 정말 큰일 날 뻔했구나. 하마터면 저 바위에 깔려 죽을 뻔했어. 얼굴이 사색이 된 채 집으로 돌아온 남편은 지붕에서 내려오는 아내를 보자마자 손을 붙잡았습니다. 아이고, 마누라. 대체 지붕 위에는 어인일로 올라가 있었어. 방금 전에 웬 관상쟁이 양반이 오늘 우리 집에 큰 화가 있을 거라며 시키는 대로 한 것이요. 그게 정말이오. 아이고, 당신 아니었으면 나는 산에서 굴러떨어지는 바위에 깔려 죽었을 것이오. 아내에게 모든 전후 사정을 들은 남편은 관상쟁이의 두 손을 꼭 붙잡고 감사를 표했습니다. 정말 감사합니다. 하늘이 내리는 인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? 그날 저녁, 주모 부부는 세 사람에게 기름진 음식과 술로 넉넉한 상을 차려 대접하고 노잣돈까지 후하게 챙겨주었습니다. 사람의 기륭화복이란 참으로 종이 한 장 차이요. 그러니 부디 앞으로도 좋은 일 많이 하며 복을 더 짓고 사시오. 그렇게 주막에서 하룻밤 신세를 진 세 사람은 든든하게 배를 채우고 두둑한 노잣돈을 챙겨 다음 날 아침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. 며칠을 더 돌아다니다 보니 돈이 거의 다 떨어질 무렵 그들은 큰 기와집이 모여있는 부유한 마을을 지나게 되었습니다. 이 동네에는 부잣집이 많아 보이는군. 운이 좋으면 일거리를 좀 얻을 수 있겠소. 나야 환자만 있으면 밥값은 문제없고 자네도 관상 봐주고 엽전 몇 입 받을 수 있겠지. 나야 산세만 한번 봐달라고 하면 하루에 소 2마리 값은 벌 수 있는데 뭘. 그들은 웃으며 걷다가 으리으리한 대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. 마침 문간에 앉아있던 하인에게 관상가가 공손히 말을 건넸습니다. 우리는 떠돌이 잡술쟁이들입니다. 혹 어르신께서 묘자리를 보시거나 관상을 보실 일이 있으면 말씀을 전해주시오. 하인이 안으로 들어갔다 오더니 들어오라고 말했습니다. 세 사람은 대청마루에서 풍채 좋은 주인 어른을 뵙게 되었습니다. 자네들은 각기 뭘 하며 먹고 사는가? 소인은 사람의 관상을 봅니다. 저는 침으로 병을 고치는 의원입니다. 소인은 산과 물을 살펴 풍수를 보는 직관입니다. 그 말을 듣더니 주인이 직관을 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. 직관이다. 우리 집안은 할아버지 때부터 부자였고 내 아버지는 호랑이에 물려 돌아가셔서 묘자리도 없지만 나는 우리 집안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되었소. 그놈의 풍순이 뭐냐 하는 것은 다 입만 살아서 남 등쳐먹는 사기꾼들이나 하는 소리가 아니고 무엇이오. 그 말에 직관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고 다른 두 사람도 민망함에 고개를 돌렸습니다. 저녁상이 차려졌지만 직관의 밥상에는 밥이 한 숟갈들 정도밖에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. 직관은 속으로 분노가 치밀었지만 꾹 참고 밥상을 물렸습니다. 그날 밤 모두가 잠든 틈을 타 직관은 몰래 집 뒤의 산으로 올라갔습니다. 이 산줄기의 맥이 예사롭지 않구나. 저기 물이 감아 도는 곳이 필시 명당일 터. 직관이 지팡이로 땅을 쑥 찔러보자 땅이 푹 꺼지며 바싹 마른 해골 하나가 드러났습니다. 직관은 그 해골을 지팡이에 꿰어 가까운 나뭇가지에 걸어두고는 다시 집으로 내려왔습니다. 다음 날 아침, 직관이 주인을 찾아가 말했습니다. 주인어른, 어제는 부기가 풍수와 무관하다 하셨지요. 허나 제가 어젯밤 산을 살펴보니 주인어른의 붙인 유골 중 해골만큼은 누군가 명당에 묻어둔 덕에 지금의 부기를 누리시는 것이었습니다. 뭐라? 그 해골이 지금 어디에 있단 말이오? 제가 나뭇가지에 걸어두었소이다. 이제 비단으로 정성껏 싸서 좋은 날을 받아 장사를 지내시오. 그러면 주인어른께서 앓고 계신 눈병도 단숨에 나을 것이오. 사실 주인은 몇 해 전부터 눈병으로 고생하고 있었지만 어떤 의원도 고치지 못하던 차였습니다.
주인은 급히 해골을 수습하여 며칠 뒤 정성껏 장례를 치렀습니다. 그러자 신기하게도 눈이 맑아지고 통증이 씻은 듯 사라졌습니다. 주인은 크게 감탄하며 직원에게 수백냥의 은을 사례로 주었고 세 사람은 그 집에서 기름진 음식과 술을 대접받았습니다. 역시 세상 일은 모를 일이라 했지. 부귀가 어찌 그냥 오는 줄 아셨겠소. 다 조상 덕과 땅의 기운 덕이란 말일세. 다음 날 떠나는 세 사람의 등 뒤로 주인은 공손하게 몇 번이고 절을 올렸습니다. 더 이상 풍수를 얕보는 태도가 아니었지요. 그렇게 또 몇 달을 돌아다니다 보니 돈이 다 떨어져 갈 무렵 그들은 허름하기 짝이 없는 주막에서 하룻밤 묵게 되었습니다. 주모가 술상을 내왔지만 관상쟁이는 그녀의 얼굴에서 무언가 숨기는 듯한 수상한 빛을 읽었습니다. 이상하군. 저 주모의 얼굴이 영 꺼림칙해. 허, 자네는 사람 얼굴만 보면 수상타하지. 괜한 의심 말고 밥이나 잘 얻어먹고 아무 일 없이 묵어가세. 그날 밤 세 사람이 깊이 잠들었을 때 주모가 슬그머니 방으로 들어왔습니다. 손님들, 안방으로 좀 와주시지요. 오늘 집안 제삿날이라 음복이라도 좀 하시라고요. 의원과 직관은 공짜 제사밥을 먹을 생각에 신나서 일어났습니다. 안방에 들어가 보니 촛불 앞에 사람 형상의 무언가가 놓여 있었습니다. 셋은 아무 의심 없이 내온 술과 밥을 먹었습니다. 그런데 술이 몇 잔 돌자 밖에서 여러 사내들이 들이닥쳐 외쳤습니다. 이놈들이 바로 살인범이다. 당장 묶어라. 순식간에 세 사람은 포승줄에 묶였습니다. 아니, 우리가 뭘 했다고 이러시오. 이놈들이 우리 집에 들어와 사람을 죽였어. 방금까지 살아있던 사람을 이놈들이 해쳤단 말이오. 세 사람은 꼼짝없이 살인 누명을 쓰고 관하로 끌려갔습니다. 억울하다고 아무리 하소연해도 소용이 없었지요. 그때 의원이 기지를 발휘해 포졸에게 읍소했습니다. 이보시오. 나를 잠깐만 풀어주시오. 내가 의원이라 죽은 자를 살펴보면 이 사건의 진상을 알 수 있을 것이오. 포졸들이 반신반의하며 의원의 포승을 풀어주자 의원은 침통에서 침을 꺼내 죽었다는 자의 맥을 짚고 이곳저곳에 침을 놓았습니다. 그러자 잠시 후 죽은 자가 몸을 푸드득 떨더니 희미하게 눈을 뜨는 것이 아니겠습니까? 내가 누룩값을 받으러 왔더니 주막 주인이 누룩장으로 내 머리를 쳤. 내가 죽었구나. 모두가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. 사건의 진실은 주모와 그 남편이 빚 독촉을 하러 온 사람을 죽이고 세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 꾸민 짓이었던 것입니다. 주막 주인은 그 자리에서 붙잡혀 참수형을 당했고 주모 또한 중벌을 받았습니다. 세 사람은 목숨을 구한 것은 물론 위원의 침술 덕에 억울한 누명까지 벗게 되어 오히려 관아에서 큰 상을 받았습니다. 그날 밤 풀려난 셋은 달빛 아래를 걸었습니다. 헉! 오늘은 의원 자네의 침이 우리 모두를 살렸구먼. 살고 보니 참 다행이네. 허나 나는 직관 형님 덕에 명당의 해골을 찾았던 일도 잊을 수가 없네. 우리 셋, 그저 이렇게 서로 덕이나 보며 함께 다니세. 그래야 이 팍팍한 세상길, 덜 외롭지 않겠나. 그렇게 그들은 다시 먼 길을 떠났습니다. 달빛 아래 길게 늘어선 세 사람의 그림자가 나란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. 옛 사람들은 말했습니다. 관상과 침술과 풍수는 허튼 재주 같아도 결국 사람의 생사와 복을 다루는 귀한 재주라. 옛날 옛적 조선 팔도를 떠돌며 각자의 재주로 밥벌이를 하는 세 명의 사내가 있었습니다. 한 명은 사람의 얼굴을 보고 기륭화복을 점치는 관상가였고 다른 한 명은 침술로 병을 고치는 의원이었으며 마지막 한 명은 땅의 기운을 읽어 명당을 찾는 직관이었습니다.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묶어 삼잡이라 부르며 정식 학문이 아닌 잡술로 먹고 사는 이들이라며 다소 얕보기도 했지만 세 사내는 자신들의 재주 덕분에 굶어 죽을 걱정은 없었습니다. 언제부터 이 셋이 함께 어울려 다녔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. 그저 배고플 때 밥 한 술 나누어 먹다 정이 들고
해가 저물면 주막방 하나를 빌려 함께 잠을 청하다 보니 어느새 피를 나눈 형제 못지않은 의리가 생겨났지요. 어느 맑은 날, 그들은 한양에서 멀지 않은 한 마을을 지나 작은 시냇가를 따라 걷고 있었습니다. 하늘은 푸르고 솔바람은 시원했으나 끝없이 이어진 흙길의 다리는 천근만근 무거워져만 갔습니다. 에휴, 오늘은 신통한 관상 하나 보지 못하고 하루가 다 가는구나. 관상가가 커다란 비단 보자기에서 관상책을 꺼내 부채질을 하며 투덜거렸습니다. 사람 얼굴만 보지 말고 아픈 사람이나 좀 찾아보시게. 내 침 한 방이면 밥상 하나는 넉넉히 얻어먹을 터인데 어찌 이 고을에는 환자 한 명 없단 말인가. 의원이 허리춤에 침통을 만지작거리며 웃자 직원이 지팡이로 길가의 돌멩이를 툭 치며 말했습니다. 그리 한탄들 마시오. 내일쯤 좋은 묘자리라도 하나 봐주면 곡식 한 자루는 얻을 수 있을 것이오. 사람이 살다 죽으면 결국 땅으로 돌아가는 법. 풍수야말로 으뜸이 아니겠소. 셋은 그렇게 서로의 재주를 뽐내며 웃다가도 불어오는 흙먼지에 눈살을 찌푸리며 한숨을 쉬었습니다. 오늘은 괜히 길을 나선 게 아닌가 몰라. 에이, 사람 팔자야 어쩔 수 없는 것. 발길 닿는 대로 가다 보면 인연도 만나고 밥 한 그릇 얻어먹을 날도 있겠지. 허나 세상 일이란 게 어찌 알겠소. 관상자네가 사람 얼굴로 오늘 보듯 나는 저 산세를 훑어보니 오늘 안에 우리 셋이 아주 재미있는 구경을 하게 될 듯하오. 직관이 괜히 지팡이를 허공에 대고 휘젓자 관상가와 의원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.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무렵 그들은 마을 어귀의 한 주막을 발견하고는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습니다. 주막 안으로 들어서니 허름한 차림의 주모가 소반을 닦다 말고 그들을 힐끗 쳐다보았습니다. 아이고, 손님들이 오셨네. 먼 길 걸으셨나 보오. 얼굴에 먼지가 자욱하시구려. 예, 먼 길을 와서 그렇습니다. 물 한 그릇 주시겠소. 주모가 내온 시원한 물로 목을 축인 뒤 구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. 부엌에서 풍겨오는 구수한 된장국 냄새에 허기가 더욱 심해졌지요. 그때 관상가가 물끄러미 주모를 바라보더니 그의 얼굴에 묘한 불안감이 서렸습니다. 주모,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내 말 한마디 들으시겠소. 왜 그러시오? 음식에 뭐 문제라도 있소? 그게 아니라 제가 사람 얼굴을 좀 볼 줄 아는데 주모의 관상을 보니 오늘 오후가 지나기 전에 큰 화가 미칠 상이요. 그 말에 주모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습니다. 옆에 있던 의원과 직관도 진지한 얼굴로 주모를 바라보았지요. 어이구, 양반. 그게 무슨 말씀이시오? 우리 집에 화가 닥친다니. 그럼 그 화를 피할 길은 없겠소? 아주 없는 것은 아니오. 다만 방법이 기이하니 마음을 단단히 먹으셔야 할 것이오. 뭐든 하겠소이다. 우리 집 기둥뿌리가 뽑히는 것보다야 내 잠시 창피한 것이 낫지요. 그럼 부디 이리 하시오. 큰 저고리를 걸치고 머리를 풀어헤친 채 지붕 위를 오르내리며 왔다 갔다 하시오. 주모는 잠시 망설였지만 불안한 마음에 결국 관상가가 시키는 대로 머리를 풀어헤치고 지붕 위를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. 그 모습이 어찌나 기이했던지 마치 귀신이 지붕 위를 노니는 듯 했습니다. 바로 그때였습니다. 산 너머에서 나무를 하던 주모의 남편이 땔감을 지고 돌아오다가 멀리 자기 집 지붕 위에 있는 기이한 형상을 보게 되었습니다. 아이고, 저게 대체 뭔 꼴이냐? 우리 집 지붕 위에 귀신이라도 붙었나? 누구기에 저리 미친년처럼 왔다 갔다 한단 말인가? 궁금증에 사로잡힌 남편이 그 모습을 더 자세히 보려고 언덕 아래로 내려가려던 순간 발을 딛고 있던 소나무 뿌리가 갑자기 툭 부러졌습니다. 남편은 가까스로 몸을 뒤로 빼며 넘어졌고 바로 그 순간 산 위에서 커다란 바위 덩어리가 굴러떨어져 방금 전까지 그가 서 있던 자리를 덮쳤습니다. 이거 정말 큰일 날 뻔했구나. 하마터면 저 바위에 깔려 죽을 뻔했어. 얼굴이 사색이 된 채 집으로 돌아온 남편은 지붕에서 내려오는 아내를 보자마자 손을 붙잡았습니다. 아이고, 마누라.
대체 지붕 위에는 어인일로 올라가 있었어. 방금 전에 웬 관상쟁이 양반이 오늘 우리 집에 큰 화가 있을 거라며 시키는 대로 한 것이요. 그게 정말이오. 아이고, 당신 아니었으면 나는 산에서 굴러떨어지는 바위에 깔려 죽었을 것이오. 아내에게 모든 전후 사정을 들은 남편은 관상쟁이의 두 손을 꼭 붙잡고 감사를 표했습니다. 정말 감사합니다. 하늘이 내리는 인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? 그날 저녁, 주모 부부는 세 사람에게 기름진 음식과 술로 넉넉한 상을 차려 대접하고 노잣돈까지 후하게 챙겨주었습니다. 허, 사람의 기륭화복이란 참으로 종이 한 장 차이여. 그러니 부디 앞으로도 좋은 일 많이 하며 복을 더 짓고 사시오. 그렇게 주막에서 하룻밤 신세를 진 세 사람은 든든하게 배를 채우고 두둑한 노잣돈을 챙겨 다음 날 아침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. 며칠을 더 돌아다니다 보니 돈이 거의 다 떨어질 무렵 그들은 큰 기와집이 모여있는 부유한 마을을 지나게 되었습니다. 허, 이 동네에는 부잣집이 많아 보이는군. 운이 좋으면 일거리를 좀 얻을 수 있겠소. 나야 환자만 있으면 밥값은 문제없고 자네도 관상 봐주고 엽전 몇입 받을 수 있겠지. 나야 산세만 한번 봐달라고 하면 하루에 소 2마리 값은 벌 수 있는데 뭘. 그들은 웃으며 걷다가 으리으리한 대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. 마침 문간에 앉아있던 하인에게 관상가가 공손히 말을 건넸습니다. 우리는 떠돌이 잡술쟁이들입니다. 혹 어르신께서 묘자리를 보시거나 관상을 보실 일이 있으면 말씀을 전해주시오. 하인이 안으로 들어갔다 오더니 들어오라고 말했습니다. 세 사람은 대청마루에서 풍채 좋은 주인 어른을 뵙게 되었습니다. 자네들은 각기 뭘 하며 먹고 사는가? 소인은 사람의 관상을 봅니다. 저는 침으로 병을 고치는 의원입니다. 소인은 산과 물을 살펴 풍수를 보는 직관입니다. 그 말을 듣더니 주인이 직관을 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. 허, 직관이라. 우리 집안은 할아버지 때부터 부자였고 내 아버지는 호랑이에 물려 돌아가셔서 묘자리도 없지만 나는 우리 집안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되었소. 그놈의 풍순이 뭐냐 하는 것은 다 입만 살아서 남 등쳐먹는 사기꾼들이나 하는 소리가 아니고 무엇이오. 그 말에 직관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고 다른 두 사람도 민망함에 고개를 돌렸습니다. 저녁상이 차려졌지만 직관의 밥상에는 밥이 한 숟갈들 정도밖에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. 직관은 속으로 분노가 치밀었지만 꾹 참고 밥상을 물렸습니다. 그날 밤 모두가 잠든 틈을 타 직관은 몰래 집 뒤의 산으로 올라갔습니다. 이 산줄기의 맥이 예사롭지 않구나. 저기 물이 감아 도는 곳이 필시 명당일 터. 직관이 지팡이로 땅을 쑥 찔러보자 땅이 푹 꺼지며 바싹 마른 해골 하나가 드러났습니다. 직관은 그 해골을 지팡이에 꽤 가까운 나뭇가지에 걸어두고는 다시 집으로 내려왔습니다. 다음 날 아침 직관이 주인을 찾아가 말했습니다. 주인어른, 어제는 부귀가 풍수와 무관하다 하셨지요. 허나 제가 어젯밤 산을 살펴보니 주인어른의 붙인 유골 중 해골만큼은 누군가 명당에 묻어둔 덕에 지금의 부귀를 누리시는 것이었습니다. 뭐라? 그 해골이 지금 어디에 있단 말이오? 제가 나뭇가지에 걸어두었소이다. 이제 비단으로 정성껏 싸서 좋은 날을 받아 장사를 지내시오. 그러면 주인어른께서 앓고 계신 눈병도 단숨에 나을 것이오. 사실 주인은 몇 해 전부터 눈병으로 고생하고 있었지만 어떤 의원도 고치지 못하던 차였습니다. 주인은 급히 해골을 수습하여 며칠 뒤 정성껏 장례를 치렀습니다. 그러자 신기하게도 눈이 맑아지고 통증이 씻은 듯 사라졌습니다. 주인은 크게 감탄하며 직관에게 수백 냥의 은을 사례로 주었고 세 사람은 그 집에서 기름진 음식과 술을 대접받았습니다. 역시 세상 일은 모를 일이라 했지. 부귀가 어찌 그냥 오는 줄 아셨겠소. 다 조상 덕과 땅의 기운 덕이란 말일세. 다음 날 떠나는 세 사람의 등 뒤로 주인은 공손하게 몇 번이고 절을 올렸습니다. 더 이상 풍수를 얕보는 태도가 아니었지요.
그렇게 또 몇 달을 돌아다니다 보니 돈이 다 떨어져 갈 무렵 그들은 허름하기 짝이 없는 주막에서 하룻밤 묵게 되었습니다. 주모가 술상을 내왔지만 관상쟁이는 그녀의 얼굴에서 무언가 숨기는 듯한 수상한 빛을 읽었습니다. 이상하군. 저 주모의 얼굴이 영 꺼림칙해. 허, 자네는 사람 얼굴만 보면 수상타하지. 괜한 의심 말고 밥이나 잘 얻어먹고 아무 일 없이 묵어가세. 그날 밤, 세 사람이 깊이 잠들었을 때 주모가 슬그머니 방으로 들어왔습니다. 손님들, 안방으로 좀 와주시지요. 오늘 집안 제삿날이라 음복이라도 좀 하시라고요. 의원과 직관은 공짜 제사밥을 먹을 생각에 신나서 일어났습니다. 안방에 들어가 보니 촛불 앞에 사람 형상의 무언가가 놓여 있었습니다. 셋은 아무 의심 없이 내온 술과 밥을 먹었습니다. 그런데 술이 몇 잔 돌자 밖에서 여러 사내들이 들이닥쳐 외쳤습니다. 이놈들이 바로 살인범이다. 당장 묶어라. 순식간에 세 사람은 포승줄에 묶였습니다. 아니, 우리가 뭘 했다고 이러시오. 이놈들이 우리 집에 들어와 사람을 죽였어. 방금까지 살아있던 사람을 이놈들이 해쳤단 말이오. 세 사람은 꼼짝없이 살인 누명을 쓰고 관하로 끌려갔습니다. 억울하다고 아무리 하소연해도 소용이 없었지요. 그때 의원이 기지를 발휘해 포졸에게 읍소했습니다. 이보시오. 나를 잠깐만 풀어주시오. 내가 의원이라 죽은 자를 살펴보면 이 사건의 진상을 알 수 있을 것이오. 포졸들이 반신반의하며 의원의 포승을 풀어주자 의원은 침통에서 침을 꺼내 죽었다는 자의 맥을 짚고 이곳저곳에 침을 놓았습니다. 그러자 잠시 후 죽은 자가 몸을 푸드득 떨더니 희미하게 눈을 뜨는 것이 아니겠습니까? 내가 누룩값을 받으러 왔더니 주막 주인이 누룩장으로 내 머리를 쳤. 내가 죽었구나. 모두가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. 사건의 진실은 주모와 그 남편이 빚 독촉을 하러 온 사람을 죽이고 세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 꾸민 짓이었던 것입니다. 주막 주인은 그 자리에서 붙잡혀 참수형을 당했고 주모 또한 중벌을 받았습니다. 세 사람은 목숨을 구한 것은 물론 의원의 침술 덕에 억울한 누명까지 벗게 되어 오히려 관아에서 큰 상을 받았습니다. 그날 밤 풀려난 셋은 달빛 아래를 걸었습니다. 헉! 오늘은 의원 자네의 침이 우리 모두를 살렸구먼. 살고 보니 참 다행이네. 허나 나는 직관 형님 덕에 명당의 해고를 찾았던 일도 잊을 수가 없네. 우리 셋, 그저 이렇게 서로 덕이나 보며 함께 다니세. 그래야 이 팍팍한 세상길, 덜 외롭지 않겠나. 그렇게 그들은 다시 먼 길을 떠났습니다. 달빛 아래 길게 늘어선 세 사람의 그림자가 나란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. 옛 사람들은 말했습니다. 관상과 침술과 풍수는 허튼 재주 같아도 결국 사람의 생사와 복을 다루는 귀한 재주라. 옛날 옛적 조선 팔도를 떠돌며 각자의 재주로 밥벌이를 하는 세 명의 사내가 있었습니다. 한 명은 사람의 얼굴을 보고 기륭화복을 점치는 관상가였고 다른 한 명은 침술로 병을 고치는 의원이었으며 마지막 한 명은 땅의 기운을 읽어 명당을 찾는 직관이었습니다.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묶어 삼잡이라 부르며 정식 학문이 아닌 잡술로 먹고 사는 이들이라며 다소 얕보기도 했지만 세상에는 자신들의 재주 덕분에 굶어 죽을 걱정은 없었습니다. 언제부터 이 셋이 함께 어울려 다녔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. 그저 배고플 때 밥 한 술 나누어 먹다 정이 들고 해가 저물면 주막방 하나를 빌려 함께 잠을 청하다 보니 어느새 피를 나눈 형제 못지않은 의리가 생겨났지요. 어느 맑은 날 그들은 한양에서 멀지 않은 한 마을을 지나 작은 시냇가를 따라 걷고 있었습니다. 하늘은 푸르고 솔바람은 시원했으나 끝없이 이어진 흙길의 다리는 천근만근 무거워져만 갔습니다. 에휴, 오늘은 신통한 관상 하나 보지 못하고 하루가 다 가는구나. 관상가가 커다란 비단 보자기에서 관상책을 꺼내 부채질을 하며 투덜거렸습니다. 사람 얼굴만 보지 말고 아픈 사람이나 좀 찾아보시게.
내 침 한 방이면 밥상 하나는 넉넉히 얻어먹을 터인데 어찌 이 고을에는 환자 한 명 없단 말인가. 의원이 허리춤에 침통을 만지작거리며 웃자 직원이 지팡이로 길가의 돌멩이를 툭 치며 말했습니다. 그리 한탄들 마시오. 내일쯤 좋은 묘자리라도 하나 봐주면 곡식 한 자루는 얻을 수 있을 것이오. 사람이 살다 죽으면 결국 땅으로 돌아가는 법. 풍수야말로 으뜸이 아니겠소. 셋은 그렇게 서로의 재주를 뽐내며 웃다가도 불어오는 흙먼지에 눈살을 찌푸리며 한숨을 쉬었습니다. 오늘은 괜히 길을 나선 게 아닌가 몰라. 에이, 사람 팔자야 어쩔 수 없는 것. 발길 닿는 대로 가다 보면 인연도 만나고 밥 한 그릇 얻어먹을 날도 있겠지. 허나 세상 일이란 게 어찌 알겠소. 관상자네가 사람 얼굴로 오늘 보듯 나는 저 산세를 훑어보니 오늘 안에 우리 셋이 아주 재미있는 구경을 하게 될 듯하오. 직관이 괜히 지팡이를 허공에 대고 휘젓자 관상가와 의원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.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무렵 그들은 마을 어귀의 한 주막을 발견하고는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습니다. 주막 안으로 들어서니 허름한 차림의 주모가 소반을 닦다 말고 그들을 힐끗 쳐다보았습니다. 아이고, 손님들이 오셨네. 먼 길 걸으셨나 보오. 얼굴에 먼지가 자욱하시구려. 예, 먼 길을 와서 그렇습니다. 물 한 그릇 주시겠소. 주모가 내온 시원한 물로 목을 축인 뒤 구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. 부엌에서 풍겨오는 구수한 된장국 냄새의 허기가 더욱 심해졌지요. 그때 관상가가 물끄러미 주모를 바라보더니 그의 얼굴에 묘한 불안감이 서렸습니다. 주모,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내 말 한마디 들으시겠소. 왜 그러시오? 음식에 뭐 문제라도 있소? 그게 아니라 제가 사람 얼굴을 좀 볼 줄 아는데 주모의 관상을 보니 오늘 오후가 지나기 전에 큰 화가 미칠 상이요. 그 말에 주모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습니다. 옆에 있던 의원과 직관도 진지한 얼굴로 주모를 바라보았지요. 어이구, 양반. 그게 무슨 말씀이시오? 우리 집에 화가 닥친다니. 그럼 그 화를 피할 길은 없겠소? 아주 없는 것은 아니오. 다만 방법이 기이하니 마음을 단단히 먹으셔야 할 것이오. 뭐든 하겠소이다. 우리 집 기둥뿌리가 뽑히는 것보다야 내 잠시 창피한 것이 낫지요. 그럼 부디 이리 하시오. 큰 저고리를 걸치고 머리를 풀어헤친 채 지붕 위를 오르내리며 왔다 갔다 하시오. 주모는 잠시 망설였지만 불안한 마음에 결국 관상가가 시키는 대로 머리를 풀어헤치고 지붕 위를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. 그 모습이 어찌나 기이했던지 마치 귀신이 지붕 위를 노니는 듯 했습니다. 바로 그때였습니다. 산 너머에서 나무를 하던 주모의 남편이 땔감을 지고 돌아오다가 멀리 자기 집 지붕 위에 있는 기이한 형상을 보게 되었습니다. 아이고, 저게 대체 뭔 꼴이냐? 우리 집 지붕 위에 귀신이라도 붙었나? 누구기에 저리 미친년처럼 왔다 갔다 한단 말인가? 궁금증에 사로잡힌 남편이 그 모습을 더 자세히 보려고 언덕 아래로 내려가려던 순간 발을 딛고 있던 소나무 뿌리가 갑자기 툭 부러졌습니다. 남편은 가까스로 몸을 뒤로 빼며 넘어졌고 바로 그 순간 산 위에서 커다란 바위 덩어리가 굴러떨어져 방금 전까지 그가 서 있던 자리를 덮쳤습니다. 허, 이거 정말 큰일 날 뻔했구나. 하마터면 저 바위에 깔려 죽을 뻔했어. 얼굴이 사색이 된 채 집으로 돌아온 남편은 지붕에서 내려오는 아내를 보자마자 손을 붙잡았습니다. 아이고, 마누라. 대체 지붕 위에는 어인일로 올라가 있었어. 방금 전에 웬 관상쟁이 양반이 오늘 우리 집에 큰 화가 있을 거라며 시키는 대로 한 것이오. 그게 정말이오. 아이고, 당신 아니었으면 나는 산에서 굴러떨어지는 바위에 깔려 죽었을 것이오. 아내에게 모든 전후 사정을 들은 남편은 관상쟁이의 두 손을 꼭 붙잡고 감사를 표했습니다. 정말 감사합니다. 하늘이 내리는 인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? 그날 저녁 주모 부부는 세 사람에게 기름진 음식과 술로 넉넉한 상을 차려 대접하고
노잣돈까지 후하게 챙겨주었습니다. 사람의 기륭화복이란 참으로 종이 한 장 차이요. 그러니 부디 앞으로도 좋은 일 많이 하며 복을 더 짓고 사시오. 그렇게 주막에서 하룻밤 신세를 진 세 사람은 든든하게 배를 채우고 두둑한 노잣돈을 챙겨 다음 날 아침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. 며칠을 더 돌아다니다 보니 돈이 거의 다 떨어질 무렵 그들은 큰 기와집이 모여있는 부유한 마을을 지나게 되었습니다. 이 동네에는 부잣집이 많아 보이는군. 운이 좋으면 일거리를 좀 얻을 수 있겠소. 나야 환자만 있으면 밥값은 문제없고 자네도 관상 봐주고 엽전 몇 입 받을 수 있겠지. 나야 산세만 한번 봐달라고 하면 하루에 소 2마리 값은 벌 수 있는데 뭘. 그들은 웃으며 걷다가 으리으리한 대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. 마침 문간에 앉아있던 하인에게 관상가가 공손히 말을 건넸습니다. 우리는 떠돌이 잡술쟁이들입니다. 혹 어르신께서 묘자리를 보시거나 관상을 보실 일이 있으면 말씀을 전해주시오. 하인이 안으로 들어갔다 오더니 들어오라고 말했습니다. 세 사람은 대청마루에서 풍채 좋은 주인 어른을 뵙게 되었습니다. 자네들은 각기 뭘 하며 먹고 사는가? 소인은 사람의 관상을 봅니다. 저는 침으로 병을 고치는 의원입니다. 소인은 산과 물을 살펴 풍수를 보는 직관입니다. 그 말을 듣더니 주인이 직관을 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. 직관이다. 우리 집안은 할아버지 때부터 부자였고 내 아버지는 호랑이에 물려 돌아가셔서 묘자리도 없지만 나는 우리 집안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되었소. 그놈의 풍순이 뭐냐 하는 것은 다 입만 살아서 남 등쳐먹는 사기꾼들이나 하는 소리가 아니고 무엇이오. 그 말에 직관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고 다른 두 사람도 민망함에 고개를 돌렸습니다. 저녁상이 차려졌지만 직관의 밥상에는 밥이 한 숟갈들 정도밖에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. 직관은 속으로 분노가 치밀었지만 꾹 참고 밥상을 물렸습니다. 그날 밤 모두가 잠든 틈을 타 직관은 몰래 집 뒤의 산으로 올라갔습니다. 이 산줄기의 맥이 예사롭지 않구나. 저기 물이 감아 도는 곳이 필시 명당일 터. 직관이 지팡이로 땅을 쑥 찔러보자 땅이 푹 꺼지며 바싹 마른 해골 하나가 드러났습니다. 직관은 그 해골을 지팡이에 꽤 가까운 나뭇가지에 걸어두고는 다시 집으로 내려왔습니다. 다음 날 아침 직관이 주인을 찾아가 말했습니다. 주인어른, 어제는 부귀가 풍수와 무관하다 하셨지요. 허나 제가 어젯밤 산을 살펴보니 주인어른의 붙인 유골 중 해골만큼은 누군가 명당에 묻어둔 덕에 지금의 부귀를 누리시는 것이었습니다. 뭐라? 그 해골이 지금 어디에 있단 말이오? 제가 나뭇가지에 걸어두었소이다. 이제 비단으로 정성껏 싸서 좋은 날을 받아 장사를 지내시오. 그러면 주인어른께서 앓고 계신 눈병도 단숨에 나을 것이오. 사실 주인은 몇 해 전부터 눈병으로 고생하고 있었지만 어떤 의원도 고치지 못하던 차였습니다. 주인은 급히 해골을 수습하여 며칠 뒤 정성껏 장례를 치렀습니다. 그러자 신기하게도 눈이 맑아지고 통증이 씻은 듯 사라졌습니다. 주인은 크게 감탄하며 직관에게 수백 냥의 은을 사례로 주었고 세 사람은 그 집에서 기름진 음식과 술을 대접받았습니다. 역시 세상 일은 모를 일이라 했지. 부귀가 어찌 그냥 오는 줄 아셨겠소. 다 조상 덕과 땅의 기운 덕이란 말일세. 다음 날 떠나는 세 사람의 등 뒤로 주인은 공손하게 몇 번이고 절을 올렸습니다. 더 이상 풍수를 얕보는 태도가 아니었지요. 그렇게 또 몇 달을 돌아다니다 보니 돈이 다 떨어져 갈 무렵 그들은 허름하기 짝이 없는 주막에서 하룻밤 묵게 되었습니다. 주모가 술상을 내왔지만 관상쟁이는 그녀의 얼굴에서 무언가 숨기는 듯한 수상한 빛을 읽었습니다. 이상하군. 저 주모의 얼굴이 영 꺼림칙해. 자네는 사람 얼굴만 보면 수상타하지. 괜한 의심 말고 밥이나 잘 얻어먹고 아무 일 없이 묵어가세. 그날 밤 세 사람이 깊이 잠들었을 때 주모가 슬그머니 방으로 들어왔습니다.
손님들, 안방으로 좀 와주시지요. 오늘 집안 제삿날이라 음복이라도 좀 하시라고요. 의원과 직원은 공짜 제사밥을 먹을 생각에 신나서 일어났습니다. 안방에 들어가 보니 촛불 앞에 사람 형상의 무언가가 놓여 있었습니다. 셋은 아무 의심 없이 내온 술과 밥을 먹었습니다. 그런데 술이 몇 잔 돌자 밖에서 여러 사내들이 들이닥쳐 외쳤습니다. 이놈들이 바로 살인범이다. 당장 묶어라. 순식간에 세 사람은 포승줄에 묶였습니다. 아니, 우리가 뭘 했다고 이러시오. 이놈들이 우리 집에 들어와 사람을 죽였어. 방금까지 살아있던 사람을 이놈들이 해쳤단 말이오. 세 사람은 꼼짝없이 살인 누명을 쓰고 관하로 끌려갔습니다. 억울하다고 아무리 하소연해도 소용이 없었지요. 그때 의원이 기지를 발휘해 포졸에게 읍소했습니다. 이보시오. 나를 잠깐만 풀어주시오. 내가 의원이라 죽은 자를 살펴보면 이 사건의 진상을 알 수 있을 것이오. 포졸들이 반신반의하며 의원의 포승을 풀어주자 의원은 침통에서 침을 꺼내 죽었다는 자의 맥을 짚고 이곳저곳에 침을 놓았습니다. 그러자 잠시 후 죽은 자가 몸을 푸드득 떨더니 희미하게 눈을 뜨는 것이 아니겠습니까? 내가 누룩값을 받으러 왔더니 주막 주인이 누룩장으로 내 머리를 쳤. 내가 죽었구나. 모두가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. 사건의 진실은 주모와 그 남편이 빚 독촉을 하러 온 사람을 죽이고 세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 꾸민 짓이었던 것입니다. 주막 주인은 그 자리에서 붙잡혀 참수형을 당했고 주모 또한 중벌을 받았습니다. 세 사람은 목숨을 구한 것은 물론 의원의 침술 덕에 억울한 누명까지 벗게 되어 오히려 관아에서 큰 상을 받았습니다. 그날 밤 풀려난 셋은 달빛 아래를 걸었습니다. 헉! 오늘은 의원 자네의 침이 우리 모두를 살렸구먼. 살고 보니 참 다행이네. 허나 나는 직관 형님 덕에 명당의 해고를 찾았던 일도 잊을 수가 없네. 우리 셋, 그저 이렇게 서로 덕이나 보며 함께 다니세. 그래야 이 팍팍한 세상길, 덜 외롭지 않겠나. 그렇게 그들은 다시 먼 길을 떠났습니다. 달빛 아래 길게 늘어선 세 사람의 그림자가 나란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. 옛 사람들은 말했습니다. 관상과 침술과 풍수는 허튼 재주 같아도 결국 사람의 생사와 복을 다루는 귀한 재주라. 옛날 옛적 조선 팔도를 떠돌며 각자의 재주로 밥벌이를 하는 세 명의 사내가 있었습니다. 한 명은 사람의 얼굴을 보고 기륭화복을 점치는 관상가였고 다른 한 명은 침술로 병을 고치는 의원이었으며 마지막 한 명은 땅의 기운을 읽어 명당을 찾는 직관이었습니다.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묶어 삼잡이라 부르며 정식 학문이 아닌 잡술로 먹고 사는 이들이라며 다소 얕보기도 했지만 세 사내는 자신들의 재주 덕분에 굶어 죽을 걱정은 없었습니다. 언제부터 이 셋이 함께 어울려 다녔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. 그저 배고플 때 밥 한 술 나누어 먹다 정이 들고 해가 저물면 주막방 하나를 빌려 함께 잠을 청하다 보니 어느새 피를 나눈 형제 못지않은 의리가 생겨났지요. 어느 맑은 날 그들은 한양에서 멀지 않은 한 마을을 지나 작은 시냇가를 따라 걷고 있었습니다. 하늘은 푸르고 솔바람은 시원했으나 끝없이 이어진 흙길의 다리는 천근만근 무거워져만 갔습니다. 에휴, 오늘은 신통한 관상 하나 보지 못하고 하루가 다 가는구나. 관상가가 커다란 비단 보자기에서 관상책을 꺼내 부채질을 하며 투덜거렸습니다. 사람 얼굴만 보지 말고 아픈 사람이나 좀 찾아보시게. 내 침 한 방이면 밥상 하나는 넉넉히 얻어먹을 터인데 어찌 이 고을에는 환자 한 명 없단 말인가. 의원이 허리춤의 침통을 만지작거리며 웃자 직관이 지팡이로 길가의 돌멩이를 툭 치며 말했습니다. 그리 한탄들 마시오. 내일쯤 좋은 묘자리라도 하나 봐주면 곡식 한 자루는 얻을 수 있을 것이오. 사람이 살다 죽으면 결국 땅으로 돌아가는 법. 풍수야말로 으뜸이 아니겠소. 셋은 그렇게 서로의 재주를 뽐내며 웃다가도 불어오는 흙먼지에 눈살을 찌푸리며 한숨을 쉬었습니다. 오늘은 괜히 길을 나선 게 아닌가 몰라.
에이, 사람 팔자야 어쩔 수 없는 것, 발길 닿는 대로 가다 보면 인연도 만나고 밥 한 그릇 얻어먹을 날도 있겠지? 허나, 세상 일이란 게 어찌 알겠소. 관상자네가 사람 얼굴로 오늘 보듯 나는 저 산세를 훑어보니 오늘 안에 우리 셋이 아주 재미있는 구경을 하게 될 듯하오. 직관이 괜히 지팡이를 허공에 대고 휘젓자 관상가와 의원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.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무렵 그들은 마을 어귀의 한 주막을 발견하고는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습니다. 주막 안으로 들어서니 허름한 차림의 주모가 소반을 닦다 말고 그들을 힐끗 쳐다보았습니다. 아이고, 손님들이 오셨네. 먼 길 걸으셨나 보오. 얼굴에 먼지가 자욱하시구려. 예, 먼 길을 와서 그렇습니다. 물 한 그릇 주시겠소. 주모가 내온 시원한 물로 목을 축인 뒤 구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. 부엌에서 풍겨오는 구수한 된장국 냄새에 허기가 더욱 심해졌지요. 그때 관상가가 물끄러미 주모를 바라보더니 그의 얼굴에 묘한 불안감이 서렸습니다. 주모,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내 말 한마디 들으시겠소. 왜 그러시오? 음식에 뭐 문제라도 있어? 그게 아니라 제가 사람 얼굴을 좀 볼 줄 아는데 주모의 관상을 보니 오늘 오후가 지나기 전에 큰 화가 미칠 상이요. 그 말에 주모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습니다. 옆에 있던 의원과 직관도 진지한 얼굴로 주모를 바라보았지요. 어이구, 양반. 그게 무슨 말씀이시오? 우리 집에 화가 닥친다니. 그럼 그 화를 피할 길은 없겠소? 아주 없는 것은 아니오. 다만 방법이 기이하니 마음을 단단히 먹으셔야 할 것이오. 뭐든 하겠소이다. 우리 집 기둥뿌리가 뽑히는 것보다야 내 잠시 창피한 것이 낫지요. 그럼 부디 이리 하시오. 큰 저고리를 걸치고 머리를 풀어헤친 채 지붕 위를 오르내리며 왔다 갔다 하시오. 주모는 잠시 망설였지만 불안한 마음에 결국 관상가가 시키는 대로 머리를 풀어헤치고 지붕 위를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. 그 모습이 어찌나 기이했던지 마치 귀신이 지붕 위를 노니는 듯 했습니다. 바로 그때였습니다. 산 너머에서 나무를 하던 주모의 남편이 땔감을 지고 돌아오다가 멀리 자기 집 지붕 위에 있는 기이한 형상을 보게 되었습니다. 아이고, 저게 대체 뭔 꼴이냐? 우리 집 지붕 위에 귀신이라도 붙었나? 누구기에 저리 미친년처럼 왔다 갔다 한단 말인가? 궁금증에 사로잡힌 남편이 그 모습을 더 자세히 보려고 언덕 아래로 내려가려던 순간 발을 딛고 있던 소나무 뿌리가 갑자기 툭 부러졌습니다. 남편은 가까스로 몸을 뒤로 빼며 넘어졌고 바로 그 순간 산 위에서 커다란 바위 덩어리가 굴러떨어져 방금 전까지 그가 서 있던 자리를 덮쳤습니다. 이거 정말 큰일 날 뻔했구나. 하마터면 저 바위에 깔려 죽을 뻔했어. 얼굴이 사색이 된 채 집으로 돌아온 남편은 지붕에서 내려오는 아내를 보자마자 손을 붙잡았습니다. 아이고, 마누라. 대체 지붕 위에는 어인일로 올라가 있었어. 방금 전에 웬 관상쟁이 양반이 오늘 우리 집에 큰 화가 있을 거라며 시키는 대로 한 것이오. 그게 정말이오. 아이고, 당신 아니었으면 나는 산에서 굴러떨어지는 바위에 깔려 죽었을 것이오. 아내에게 모든 전후 사정을 들은 남편은 관상쟁이의 두 손을 꼭 붙잡고 감사를 표했습니다. 정말 감사합니다. 하늘이 내리는 인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? 그날 저녁 주모 부부는 세 사람에게 기름진 음식과 술로 넉넉한 상을 차려 대접하고 노잣돈까지 후하게 챙겨주었습니다. 사람의 기륭화복이란 참으로 종이 한 장 차이요. 그러니 부디 앞으로도 좋은 일 많이 하며 복을 더 짓고 사시오. 그렇게 주막에서 하룻밤 신세를 진 세 사람은 든든하게 배를 채우고 두둑한 노잣돈을 챙겨 다음 날 아침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. 며칠을 더 돌아다니다 보니 돈이 거의 다 떨어질 무렵 그들은 큰 기와집이 모여있는 부유한 마을을 지나게 되었습니다. 이 동네에는 부잣집이 많아 보이는군. 운이 좋으면 일거리를 좀 얻을 수 있겠소.
나야 환자만 있으면 밥값은 문제없고 자네도 관상 봐주고 엽전 몇 입 받을 수 있겠지. 나야 산세만 한 번 봐달라고 하면 하루에 소 2마리 값은 벌 수 있는데 뭘. 그들은 웃으며 걷다가 으리으리한 대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. 마침 문간에 앉아있던 하인에게 관상가가 공손히 말을 건넸습니다. 우리는 떠돌이 잡술쟁이들입니다. 혹 어르신께서 묘자리를 보시거나 관상을 보실 일이 있으면 말씀을 전해주시오. 하인이 안으로 들어갔다 오더니 들어오라고 말했습니다. 세 사람은 대청마루에서 풍채 좋은 주인 어른을 뵙게 되었습니다. 자네들은 각기 뭘 하며 먹고 사는가? 소인은 사람의 관상을 봅니다. 저는 침으로 병을 고치는 의원입니다. 소인은 산과 물을 살펴 풍수를 보는 직관입니다. 그 말을 듣더니 주인이 직관을 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. 직관이다. 우리 집안은 할아버지 때부터 부자였고 내 아버지는 호랑이에 물려 돌아가셔서 묘자리도 없지만 나는 우리 집안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되었소. 그놈의 풍순이 뭐냐 하는 것은 다 입만 살아서 남 등쳐먹는 사기꾼들이나 하는 소리가 아니고 무엇이오. 그 말에 직관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고 다른 두 사람도 민망함에 고개를 돌렸습니다. 저녁상이 차려졌지만 직관의 밥상에는 밥이 한 숟갈들 정도밖에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. 직관은 속으로 분노가 치밀었지만 꾹 참고 밥상을 물렸습니다. 그날 밤 모두가 잠든 틈을 타 직관은 몰래 집 뒤의 산으로 올라갔습니다. 이 산줄기의 맥이 예사롭지 않구나. 저기 물이 감아 도는 곳이 필시 명당일 터. 직관이 지팡이로 땅을 쑥 찔러보자 땅이 푹 꺼지며 바싹 마른 해골 하나가 드러났습니다. 직관은 그 해골을 지팡이에 꿰어 가까운 나뭇가지에 걸어두고는 다시 집으로 내려왔습니다. 다음 날 아침, 직관이 주인을 찾아가 말했습니다. 주인어른, 어제는 부기가 풍수와 무관하다 하셨지요. 허나 제가 어젯밤 산을 살펴보니 주인어른의 붙인 유골 중 해골만큼은 누군가 명당에 묻어둔 덕에 지금의 부기를 누리시는 것이었습니다. 뭐라? 그 해골이 지금 어디에 있단 말이오? 제가 나뭇가지에 걸어두었소이다. 이제 비단으로 정성껏 싸서 좋은 날을 받아 장사를 지내시오. 그러면 주인어른께서 앓고 계신 눈병도 단숨에 나을 것이오. 사실 주인은 몇 해 전부터 눈병으로 고생하고 있었지만 어떤 의원도 고치지 못하던 차였습니다. 주인은 급히 해골을 수습하여 며칠 뒤 정성껏 장례를 치렀습니다. 그러자 신기하게도 눈이 맑아지고 통증이 씻은 듯 사라졌습니다. 주인은 크게 감탄하며 직관에게 수백 냥의 은을 사례로 주었고 세 사람은 그 집에서 기름진 음식과 술을 대접받았습니다. 역시 세상 일은 모를 일이라 했지. 부기가 어찌 그냥 오는 줄 아셨겠소. 다 조상 덕과 땅의 기운 덕이란 말일세. 다음 날 떠나는 세 사람의 등 뒤로 주인은 공손하게 몇 번이고 절을 올렸습니다. 더 이상 풍수를 얕보는 태도가 아니었지요. 그렇게 또 몇 달을 돌아다니다 보니 돈이 다 떨어져 갈 무렵 그들은 허름하기 짝이 없는 주막에서 하룻밤 묵게 되었습니다. 주모가 술상을 내왔지만 관상쟁이는 그녀의 얼굴에서 무언가 숨기는 듯한 수상한 빛을 읽었습니다. 이상하군. 저 주모의 얼굴이 영 꺼림칙해. 자네는 사람 얼굴만 보면 수상타하지. 괜한 의심 말고 밥이나 잘 얻어먹고 아무 일 없이 묵어가세. 그날 밤 세 사람이 깊이 잠들었을 때 주모가 슬그머니 방으로 들어왔습니다. 손님들, 안방으로 좀 와주시지요. 오늘 집안 제삿날이라 음복이라도 좀 하시라고요. 의원과 직관은 공짜 제사밥을 먹을 생각에 신나서 일어났습니다. 안방에 들어가 보니 촛불 앞에 사람 형상의 무언가가 놓여 있었습니다. 셋은 아무 의심 없이 내온 술과 밥을 먹었습니다. 그런데 술이 몇 잔 돌자 밖에서 여러 사내들이 들이닥쳐 외쳤습니다. 이놈들이 바로 살인범이다. 당장 묶어라. 순식간에 세 사람은 포승줄에 묶였습니다. 아니, 우리가 뭘 했다고 이러시오.
이놈들이 우리 집에 들어와 사람을 죽였어. 방금까지 살아있던 사람을 이놈들이 해쳤단 말이오. 세 사람은 꼼짝없이 살인 누명을 쓰고 관하로 끌려갔습니다. 억울하다고 아무리 하소연해도 소용이 없었지요. 그때 의원이 기지를 발휘해 포졸에게 읍소했습니다. 이보시오. 나를 잠깐만 풀어주시오. 내가 의원이라 죽은 자를 살펴보면 이 사건의 진상을 알 수 있을 것이오. 포졸들이 반신반의하며 의원의 포승을 풀어주자 의원은 침통에서 침을 꺼내 죽었다는 자의 맥을 짚고 이곳저곳에 침을 놓았습니다. 그러자 잠시 후 죽은 자가 몸을 푸드득 떨더니 희미하게 눈을 뜨는 것이 아니겠습니까? 내가 누룩값을 받으러 왔더니 주막 주인이 누룩장으로 내 머리를 쳤. 내가 죽었구나. 모두가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. 사건의 진실은 주모와 그 남편이 빚 독촉을 하러 온 사람을 죽이고 세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 꾸민 짓이었던 것입니다. 주막 주인은 그 자리에서 붙잡혀 참수형을 당했고 주모 또한 중벌을 받았습니다. 세 사람은 목숨을 구한 것은 물론 의원의 침술 덕에 억울한 누명까지 벗게 되어 오히려 관아에서 큰 상을 받았습니다. 그날 밤 풀려난 셋은 달빛 아래를 걸었습니다. 헉! 오늘은 의원 자네의 침이 우리 모두를 살렸구먼. 살고 보니 참 다행이네. 허나 나는 지관 형님 덕에 명당의 해고를 찾았던 일도 잊을 수가 없네. 우리 셋, 그저 이렇게 서로 덕이나 보며 함께 다니세. 그래야 이 팍팍한 세상길, 덜 외롭지 않겠나. 그렇게 그들은 다시 먼 길을 떠났습니다. 달빛 아래 길게 늘어선 세 사람의 그림자가 나란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. 옛 사람들은 말했습니다. 관상과 침술과 풍수는 허튼 재주 같아도 결국 사람의 생사와 복을 다루는 귀한 재주라. 옛날 옛적 조선 팔도를 떠돌며 각자의 재주로 밥벌이를 하는 세 명의 사내가 있었습니다. 한 명은 사람의 얼굴을 보고 기륭화복을 점치는 관상가였고 다른 한 명은 침술로 병을 고치는 의원이었으며 마지막 한 명은 땅의 기운을 읽어 명당을 찾는 직관이었습니다.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묶어 삼잡이라 부르며 정식 학문이 아닌 잡술로 먹고 사는 이들이라며 다소 얕보기도 했지만 세상에는 자신들의 재주 덕분에 굶어 죽을 걱정은 없었습니다. 언제부터 이 셋이 함께 어울려 다녔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. 그저 배고플 때 밥 한 술 나누어 먹다 정이 들고 해가 저물면 주막방 하나를 빌려 함께 잠을 청하다 보니 어느새 피를 나눈 형제 못지않은 의리가 생겨났지요. 어느 맑은 날 그들은 한양에서 멀지 않은 한 마을을 지나 작은 시냇가를 따라 걷고 있었습니다. 하늘은 푸르고 솔바람은 시원했으나 끝없이 이어진 흙길의 다리는 천근만근 무거워져만 갔습니다. 에휴, 오늘은 신통한 관상 하나 보지 못하고 하루가 다 가는구나. 관상가가 커다란 비단 보자기에서 관상책을 꺼내 부채질을 하며 투덜거렸습니다. 사람 얼굴만 보지 말고 아픈 사람이나 좀 찾아보시게. 내 침 한 방이면 밥상 하나는 넉넉히 얻어먹을 터인데 어찌 이 고을에는 환자 한 명 없단 말인가. 의원이 허리춤의 침통을 만지작거리며 웃자 직관이 지팡이로 길가의 돌멩이를 툭 치며 말했습니다. 그리 한탄들 마시오. 내일쯤 좋은 묘자리라도 하나 봐주면 곡식 한 자루는 얻을 수 있을 것이오. 사람이 살다 죽으면 결국 땅으로 돌아가는 법. 풍수야말로 으뜸이 아니겠소. 셋은 그렇게 서로의 재주를 뽐내며 웃다가도 불어오는 흙먼지에 눈살을 찌푸리며 한숨을 쉬었습니다. 오늘은 괜히 길을 나선 게 아닌가 몰라. 에이, 사람 팔자야 어쩔 수 없는 것. 발길 닿는 대로 가다 보면 인연도 만나고 밥 한 그릇 얻어먹을 날도 있겠지. 허나 세상 일이란 게 어찌 알겠소. 관상자네가 사람 얼굴로 오늘 보듯 나는 저 산세를 훑어보니 오늘 안에 우리 셋이 아주 재미있는 구경을 하게 될 듯하오. 직관이 괜히 지팡이를 허공에 대고 휘젓자 관상가와 의원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.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무렵 그들은 마을 어귀의 한 주막을 발견하고는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습니다. 주막 안으로 들어서니
허름한 차림의 주모가 소반을 닦다 말고 그들을 힐끗 쳐다보았습니다. 아이고, 손님들이 오셨